외시버선길 걸어보려고 청송에 왔다. 푸를 청, 소나무 송. 청송은 푸른 소나무의 땅이다. 이럴 때 푸르다는 말은 블루가 아닌 그린을 지칭하는 것인데 빨강, 파랑, 노랑의 삼원색에 끼이지 못하는 초록은 파랑에 더부살이 하는 탓에 푸르다는 말로 대신할 도리밖에 없다. 청송은 끝없는 산길을 걸어 고개를 넘고 계곡을 지나야만 당도하는 곳이라고 전해지는 곳이다. 평지가 10%밖에 안 된다니 그럴만도 하다. 마을과 마을 사이에도 가파른 고갯길을 넘어야 하는 게 예사란다. 그래서 청송엔 슬로시티라는 훈장이 주어졌다. 쉬엄쉬엄 살 수밖에 없는 삐아리며 골짜기라는 뜻이리라. 해석은 각자의 몫이니까. 하지만 나는 차 몰고 싱싱 달려 서울에서 3시간 반 만에 왔다. 슬로시티를 발칙하게도 멈청실이 패스트하게 온 셈이다. 그 벌은 내일부터 고부로 받아야 할 테지만 청송이 나를 불렀다 치자. 외시버선길이 나를 유혹했다고 해두자. 김주영의 객추가 나에게 작가의 길이 무엇인지 호되게 깨우쳐 주려고 길을 나서게 만든 것이라 믿어보자. 그러면 어찌 되었든 답을 들을 수 있으리라. 그리고 좀 더 나은 글을 쓸 수 있는 미천을 챙길 수 있으리라. 새벽 1시에 깨어 내내 이런저런 일하면서 깨어있다가 동트고 나서 깜빡 잠이 들었었나 보다. 7시. 서둘러 씻고 체크아웃 한 뒤에 택시를 불렀다. 오늘 걸을 외시버선길 첫째 길은 주황산 국립공원을 가로질러 내가 묵었던 호텔 근방까지 도달하는 18.5km의 여정이므로 차를 호텔에 두고 가는 편이 나았던 탓이다. 등산로 입구에 을에 모여있는 식당촌 앞에서 차를 내렸다. 아침은 간단하게 청국장을 시켰는데 입안이 깔깔해서 그런지 제대로 맛이 안 난다. 맛이야 있건 말건 청국장 1만원, 막걸리 한 병에 5,000원. 그냥 대충 쑤셔넣고 나왔다. 국립공원 매포소에 3,500원짜리 표를 끊었는데 매표원이 하는 말이 지난 태풍 때 등산로가 유실되어 용추폭포, 용연폭포, 발기폭포 쪽은 모두 폐쇄되었고 등산 가능한 코스는 주봉이나 장군봉 정도만 가능하단다. 이게 웬일? 외시버선길이 그 폭포들을 모두 경유하여 금은광이 삼거리를 통해 괴천 천변길을 따라 청송읍으로 연결되는데 그 초입부터 폐쇄되었다면 이를 어쩌나. 졸지에 왕복 1시간 20분짜리 장군봉 등반을 하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거나 용추폭포 코앞까지 갔다가 그냥 하산하는 수밖에 없단다. 이거 참, 지난 9월 초에 연달아 2-3개의 태풍이 한반도 오른쪽을 훑고 지나갔다지만 벌써 한 달 전의 일 아니던가. 나로선 몇 달 전부터 계획한 일을 이렇게 초입부터 접어야 한다는 게 영 안타까울 수밖에. 젠장 이왕 이렇게 된 거 폐쇄 지점까지 갔다가 돌아서더라도 일단 가보기는 하자며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채 30분도 안 걸어 용추폭포 쿠미까지 당도했다. 아닌 게 아니라 다리 앞에 폐쇄 표지판이 붙었고 다리 쪽에서 뭔가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라는 게 별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난간 수리하고 있는 정도라 걷는 데는 아무런 지장도 없고 반대편 쪽에서 주변 마을 주민인 듯 보이는 사람 2-3명이 걸어서 건너오고 있다. 주변의 수려한 경치를 카메라에 담으며 한 발, 2발 제겨 딛다 보니 어느새 다리도 다 건넜고 앞쪽의 길은 탁 트여 있다. 거기서 어찌 돌아설 수 있으랴. 내친 김에 폭포를 지나 계속 걸어서 용연폭포까지 갔고 사람이라곤 그림자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걸었다. 적의 마지노선을 돌파한 독일 전차처럼 조금도 거리낌 없이 걸었다. 하마터면 이 수려한 경치를 놓치고 돌아서야 할 뻔했지 않은가.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론 울분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다. 요즘 코로나를 핑계로 박물관이고 미술관이고 죄다 문 닫아건 데가 대부분인데
그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야 속 편하게 문 닫아도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니 정말 코로나 방역 때문에 문을 닫는 것 말고는 방법이 전혀 없는가? 사회적 거리 두기하고 마스크 쓰고 관람하면 안 될 이유도 없을 텐데 꼭 그래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해왔던 터니까 말이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제값 다 받으면서 하루빨리 폐쇄 구간을 정상화할 생각도 않고 그냥 문만 걸어 잠그고 국민들 안전 때문이라 핑계대면 그 누구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으니 이 모양인 것 아닌가. 만약 이 시설이 민간시설이라면 한 달이 넘도록 이렇게 폐쇄해두고 있으면 직원들 월급 줄 돈은 어디서 나오겠는가. 관리인들 편하자고 이렇게 문을 닫아두고 있으면 얼마 안가 단풍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단풍으로 이름난 주황산 계곡은 올해는 그냥 문 닫은 채로 세월 보내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 문득 남명선생의 서리망국론까지 떠오른다. 서리, 즉 요즘의 읍면의 지방공무원이랄 수 있는 아전들의 집단 부패와 가렴주구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이라고 통탄했던 500년 전에 그때보다 과연 훨씬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 하긴 국립공원은 문화체육부 소관이니 지방아전들이 아니라 국가직 공무원들의 문제라 해야 하겠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복지부동 무사한 일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나라 많은 공무원들은 전체주의적 체제로 치닫고 있는 와중이라 제어장치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더구나 공무원들을 감시해야 할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가 급속하게 어용화, 관변화되고 있다 보니 집행자와 감시자가 한 통속이 되어버렸는데 뭘 기대하겠나. 오르막이 시작되었다. 개울을 사이에 두고 끊어진 길을 쉽게 찾도록 배려하는 표지판이나 리본이 쉽게 찾을 수 없는 걸로 보아 이 길의 추행객들은 자주 길을 잃고 조난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조난객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은 또 곤욕을 치러야 되겠지. 그들 입장에선 충분한 예산 뒷받침도 안 된 상태에서 왜 15선계를 만든 군당국의 전시행정이 못마땅하기도 하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런 생각은 흡사 진뭉개진 것처럼 중간중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길들이 바로 태풍과 집중호우의 여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었고,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셀 수도 없이 뿌리채 뽑혀나간 모습들, 또 그 나무들이 산길을 가로막은 통에 아래 틈새로 간신히 빠져나가거나 아예 쓰러진 나무들을 유격훈련하듯 타넘어야 하는 구간들을 보면서 그 길을 막아버린 공무원들의 처사를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겠다 싶었다. 물론 완벽한 정비는 안 되더라도 인부들 몇 사람 동원해서 길에 쓰러진 나무들을 베어 옆으로 치우고 표지판 몇 개만 손보면 며칠만이라도 충분히 길을 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뿌리칠 수 없었다. 해발 812m인 금은광이 삼거리부터는 가파른 내리막이 이어졌다. 금은광이는 일제 때 금거원을 캐는 광산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과 멀리서 볼 때 아침에는 은빛, 저녁에는 금빛 노을이 아름다워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 있다. 어쨌거나 숨가쁜 오르막이 끝나서 다행이긴 한데 어쩐지 오른쪽 무릎이 시원찮다. 보통 때 같으면 내리막에서는 날다람쥐처럼 재빨리 거의 뛰는 걸음으로 내려가곤 했는데 아무리 운동을 해도 체중이 빠지기는커녕 요즘 2에서 3kg 더는 듯 하더니 당장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한때는 내가 산을 탔다 하면 원골짜기에 고무타는 냄새가 진동할 정도라고 뻥을 치기도 했는데 이제 말짱 옛말이 되고 말았다. 노루용 주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길에서 올려다 보이는 주황산은 이미 추색이 완연했다. 붉은 단풍과 과묵한 암벽, 그리고 시리도록 푸른 하늘.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소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곡일이라는 마을로 접어들 때였다. 부곡마을 쪽에서 진입하는 길에 설치된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한 젊은 친구가 나오더니 말을 건넨다. 아니, 지금 어디에서 내려오는 길입니까? 금은광이 쪽에서 내려오는데요. 그쪽으로 오시면 안 되는데 거기 출입금지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올 때 그 길에 아무도 없지 않던가요? 그래요. 출입금지라고는 되어 있었는데 반대쪽에서 넘어오는 사람도 있었고 뭐 걷는데 위험한 상황도 아니고 해서 그냥 넘어왔지요. 내가 왜 15선길을 걷고 있는데
초입부터 폐쇄됐다고 하니 그냥 돌아가기도 그렇잖아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서울에서요. 자세한 주소가 어찌 됩니까? 아, 좀 서 계세요. 왜 자꾸 가십니까? 아니, 자세한 주소 알아서 뭐 할 건데요. 나는 지금 갈 길이 바빠서 가는데 왜 가냐니요. 아니, 출입 금지된 곳을 지나왔으니 10만 원 과태료 내야 합니다. 잠깐 여기 기다려보세요. 뭐요? 과태료라 그랬어? 나 참. 그럼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 경찰을 불러서 날 체포하라고 하쇼. 거기 서라니까요. 야, 내가 안 그래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문체부에 민원이라도 넣을 생각이었어. 당신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통행이 가능한 길을 이렇게 대책 없이 막아놓고 먼 데서 온 사람 헛걸음을 하든지 말든지 너희들 월급은 따박따박 잘 나오제. 그래. 내가 통행이 금지된 길을 걸은 건 내 잘못이니까 체포를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그 대신 나는 당신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테니까. 그 친구가 뒤에서 뭐라 떠들거나 말거나 나는 계속 걸었다. 아까 산길에 자빠진 나무들을 보면서 그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해보려는 생각은 걷어치웠다. 10만 원 과태료, 그까짓 거 자발적으로 낼 때는 내더라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따져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세월호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한 놈은 누구였던가. 시시각각 침몰하는 배 곁에 다가갔으면서도 빨리 배 바깥으로 탈출하라는 방송조차 안 한 놈들은 누구였던가. 그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었나. 바로 일선 공무원들이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한 탓 아니었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나 순하고 말을 잘 듣는다. 마스크 쓰라면 쓰고 다리 난간 고친다고 출입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돌아서고 국가 시스템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말단 조직인 공무원들의 무사한 일, 복지부동은 그 시스템을 날이 갈수록 무력화시키고 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넋놓고 구경하고 있다가 가당찮게 월북으로 몰아붙이는 그 단초를 바로 말단 공무원들이 제공한 것 아니던가. 오후 4시경 18.5km를 다 걷고 다시 호텔로 돌아왔다. 꼬박 8시간을 채워 걸은 셈이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에 걸으면서도 졸릴 지경이었다. 서울에서 우리 회사 임원들 일진 4명이 내려왔다. 달기온천이라는 곳이 이름난 닭백 숙단지라 해서 거기 가서 닭 한 마리 고아 먹고 호텔에 돌아오자마자 침대 속으로 기어들었다. 죽음보다도 더 깊은 잠 속으로 빠질 것 같았다.